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민의 주식을 송잔 9월 26일 모닝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일 마감 브리핑과 동시에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일 시장 한마디로 딱 정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코스닥 2% 정도 하락이 나왔어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오전장에서 살짝 밀려서 점심 정도 전에 소폭 반등하려다가 오후장에 또 추가적으로 좀 밀렸죠. 반복되는 것 같아요. 어떤 반복이냐면 우리가 작년에 10월, 그 다음 12월, 그리고 올해 또 3분기에 신용 물량을 겪어봤죠. 그리고 그거 약간 메커니즘 자체가 좀 비슷합니다. 헬릭 스미스 어떻게 보면 제2의 신라젠이 됐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신용 물량에서 급락이 나왔을 때 신라젠이 뭐 하한가를 가고 그 여파가 바이오주들과 동반 하락폭이 나왔고 이 동반 하락폭이 나오면서 워낙 여기가 시총이 높다 보니까 이 종목군들이 뭐 담보 비율 140% 정도 하회하거나 아니면 근접했을 때 투자자들이 어떤 현상 부분들이 나오냐면 뭐 그 종목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군들도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는 일단 시총이 높아요. 시총이 높다 보니까 지난번에 신라젠이 폭락이 나오기 전에 대략적으로 한 3조 정도 전후였습니다. 근데 헬릭스는 3조 정도였고 신라젠도 최근에 그 기준으로 금액이 3조 정도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헬릭스미스가 2연속 하한가를 가면서 시총이 거의 한 2조 원에 가까운 소멸이 됐어요. 1.8조 정도 소멸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헬릭스미스만 전체 다 가지고 있는 분, 아니면 헬릭스미스하고 그 외의 종목군들을 가지고 있으신 분, 두 가지 케이스하고 약간 비슷하긴 합니다. 먼저 당하느냐, 아니면 나중에 담보 비율 자체에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 헬릭스미스가 뭐 투자 금액의 3분의 1 이상의 그 뭐라고 할까요? 대출 신용 레버리지를 썼다 하면 하한가가 3번 정도 되면 이제 반대 매매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뭐 추가적으로 자금을 넣던가 아니면 반대 매매가 시행이 되던가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종목권도 보유하신 거죠. 헬릭스미스하고 다른 종목권도 있다 하면 헬릭스미스가 어제 뭐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지긴 했습니다만은 담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보유한 종목권들을 매도를 할 수밖에 없죠. 어제 뭐 한가에서 뭐 거래가 풀리긴 했습니다만은 그 비중 던지신 분도 있고 못 던지신 분도 분명히 또 계실 거예요. 그러면 담보 비율에 이제 빨간불이 깜빡깜빡 하거나 아니면 담보 비율에 하회가 되면 그 자동적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자기가 보유한 다른 종목군들까지 매도를 하게 되는, 계속 지금 작년부터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총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난주, 지지난주, 이번 달에 계속 어떻게 보면 경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여기가 코스닥 시총이 높아요. 조단이잖아요. 그래서 신라진, HLB, 뭐 한미약품도 그런 케이스들 보시면 시총이 높다 보니까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다른 종목과 투자 심리까지 같이 영향을 줘요. 여기에 어떻게 보면 어제 뭐 트럼프의 탄핵 관련된 분위기하고 그 다음에 헬릭스미스 영향이 가장 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도 물론 밀리기는 했습니다만 코스닥이 2% 정도의 하락 부분들을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다. 야, 그러면 이게 끝났냐? 아직 안 끝났죠. 지금 이제 이틀째 한가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이틀 정도 이 반대매매 140% 하회했을 때 통상 이틀 정도 진행이 좀 되죠. 그러면 오늘이 이제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이면 이번 주 후반 다음 주까지 1차적으로 이 헬릭스미스 반대매매 공포가 코스닥 투자 심리 부분들. 근데 항상 보면 우리가 이렇게 신라젠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2번 정도 케이스 부분 지내질 때 오버슈팅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버슈팅이 나오면 이제 반대급부가 이제 서서히 시작될 타임부터 됐다. 그래서 오늘 헬릭스미스 쉽게 반등을 하지 못하기는 했습니다만은
헬릭스 스미스한 공포가 코스닥을 반대 매매를 메꾸기 위해서, 반대 매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종목군들까지 영향을 줬다. 그러니까 어제 시장 딱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제2의 신라제인 헬릭스 스미스의 반대 매매 공포가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다 라는 것을 첫 번째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어제 시장 자체는 이거 하나로 끝나요. 그럼 이번 주반에 여기 관련된 물량 자체는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걸 미리 염두에 두시고, 근데 물량이 나왔을 때 항상 보면 그때 공포 분위기가, 물론 최근에 반등해서 뭐 정고점 물량 부분 소화하는 시점에 이게 같이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하락 부분이 나왔을 때 역으로 항상 그 종합지수 1900선 2000선 하회됐을 때, 그 다음에 코스닥이 550포인트 갔을 때 비슷한 이런 느낌 부분들이 있을 때 어떻게 저점을 공략하느냐도 하나의 단기 모멘텀 플레이 부분들, 수급에 의해서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 저가로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 부분들 만들어 줄 수 있다 라는, 항상 반복이 되고 있죠. 이것은 이런 신용 물량에 대한 공포 부정에는 거의 매년마다 한 번, 최소 한 번 정도는 항상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단기 수익률 자체가 결정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하고, 자, 두 번째, 트럼프의 탄핵 관련된 내용 때문에 지금 미국이 시끄러웠고 우리나라도 동반 관련 종목군들이라든지 간접적으로 쓰리쿠션으로 어떤 투자 심리에서 악영향을 주죠. 근데 어제 뭐 통화록이 공개가 됐습니다만은, 뭐 하원에서 탄핵까지는 갈 거예요. 왜 내년 대선 시즌이기 때문에 기선제압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근데 항상 탄핵을 준비를 하면 역풍이 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탄핵이 하원에서 가결이 되더라도, 가결이 됐을 때 또 한번 출렁거릴 수도 있죠. 투자심리라. 근데 상원은 통과 못합니다. 그럼 내년 대선까지 그냥 간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탄핵 부분들은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라는 부분, 그리고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소음 정도로 계속 체크하시면 되지 않을까 좀 싶고, 트럼프의 통화 녹취록 부분들이 공개가 되면서 대립이 계속 격화되겠죠. 우리나라 아들 딸을 뭐 10시간 아들 딸을 검찰에 불러가지고 하는 것에 비하면 저기 뭐 통화 녹취록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 다우하고 나스닥, 특히 나스닥이 1%, 다우가 0.6% 정도 다 급반등 부분들이 시작됐습니다. 거의 한 11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시, 12시 정도부터 급반등 부분들이 시작됐는데, 핵심은 중국과 무역 협상 생각보다 빨리 타결될 수도 있다. 미국 국내적으로 뭔가 시끌시끌 계속 하다 보면 반대급부가 다른 쪽이 속도가 올라갈 수도 있고 속도가 상승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거기에 우리나라, 미국과 북한도 있고 미국과 중국도 그 선상에 있다. 미국이 시끄러질수록 반대급부가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하고, 요즘에 이제 그 DLS 좀 많이 시끄럽죠. 독일 국제금리 연계상품 83억 정도 판매가 됐는데 넉 달 만에 깡통이 됐어요. 최근에 보시면 그 국채금리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전에 ELS도 마찬가지고 상품들이 대형주들이 어느 정도 박스권 유지가 되면 그 가격에서 변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부분들을 고정적으로 가지는데 한번 벗어나면 속도가 무섭죠. 최근에 국채금리 부분들, 독일은 지금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국채를 가져가면 돈을 이자로 주는 게 아니라 돈을 까먹는다고 마이너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만기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좀 되는 거기 때문에 최근 올해 그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 독일, 그 다음에 해외의 국채들이 수직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로 인한 판매 문제는 계속 불협화한 부분도 이쪽에서 계속 나오지 않을까 좀 싶고, 이스라엘 네타냐후 차기 총리로 일단 지명이 됐어요. 연정정부를 만드는지 한 6주 정도 시간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진행 상황에 따라서 보면 말씀을 좀 드리고 없고, 중국이 미국산 돼지고기 10만 톤 더 사야 됩니다. 왜? 가격이 거의 70% 정도 반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내년 사주고 대두의 관세 부분들 풀면
역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의 하나의 봉선물을 사주는 게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과 일본이 무역 협정을 선언했어요. 일본이 70억 달러 농산물 시장을 개방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이제 트럼프에게 LNG 가스 그리고 방위비 분담을 지금 미국에서는 뭐 거의 더블 이상, 왜 더블이냐면 거의 더블이냐면 일본은 방위비를 거의 더블 이상 상향을 했어요. 그래서 뭐 비용을 그냥 단순 계산해서 더블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방위비보다 LNG 쪽 구매해주고 무기는 어차피 구매를 해야 됩니다.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쪽 방향으로 좀 튼 것 같아요. 그거에 비하면 일본은 옥수수를 한 8조 정도어치 사주기로 했어요. 8조 그랬는데 그래서 이 8조 정도 사주면서 말이 많습니다. 8조 정도 사가지고 어디다 쓸지도 지금 일본 기업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고 정부는 결정을 좀 했고 그 옥수수 처리 불능한 옥수수를 사느니 차라리 무기하고 LNG 둘 다는 쓸 수가 있죠. 하는 협상 부분들이 훨씬 더 잘했다라는 측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런 와중에 어떻게 보면 당근은 우리나라도 LNG하고 무기 쪽에 좀 좋죠. 그래서 이거는 남북 경협이라든지 뭐 지소미아 종료하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향후에 방위비 분담이라든지 그 다음에 FTA 특히 뭐 차량 이런 부분도 물론 우리는 약간 외외 규정이 적용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협상 부분에 유리한 카드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라는 측면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중국이 이제 미국산 돼지고기를 사고 대두를 무관세 부분들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미중 무역 협상의 속도전을 가속화시키는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자 9월 26일 전일 마감 브리핑과 오늘 모닝 브리핑 하나로 보시면 1차적으로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봤던 거죠. 신용 물량 출해 헬릭스 미수 3조짜리예요. 3조 원짜리가 점화한가를 가면서 시총이 이틀 동안 거의 2조 원에 가까운 1.8조 정도가 사라졌어요. 사라지다 보니까 그러면 이 급락에 따라서 1조 거의 2조 원대의 시총이 날아가게 되면 그 없어진 만큼 어느 쪽에서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어제 코스닥이 2% 이상의 급락 부분들이 진행되는 것은 이 분위기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가 매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약간 오버슈팅 부분들이 들어갔다는 측면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항상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반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이 보고 있죠. 어떻게 공격 페이스를 잡아가는가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빠른 합의 가능성 트럼프의 코멘트로 인해서 나스닥 다우가 급반등 부분들을 진행했다는 측면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